안녕하세요. 캐리커처 강사 윤정입니다. 오늘은 인물을 캐리커처로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달걀형을 먼저 잡아보시고요. 달걀형.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얼굴을 하나하나 나눠서 3등분, 이마에서 눈썹, 눈썹에서 코, 코에서 입, 이 순으로 형태를 잡을 건데요. 오늘은 이 남자의 얼굴을 일반 드로잉으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얼굴로 캐리커처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인물 드로잉을 먼저 따라서 해보세요. 대략의 틀을 나눠요. 흐리게. 대략의 틀을 흐리게 나눠보고요. 네, 천천히 따라서 해보세요. 눈의 위치도 잡아주고 눈썹의 위치도 잡아주고요. 대략 얼굴형도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중간중간 끊어서 잡고 있잖아요. 중간중간 끊어서 잡으세요. 각으로. 처음엔 곡선을 쓰는 게 아니고요. 각으로 잡고 곡선으로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각으로 처음에 흐리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잡으세요. 그림은 전체적인 순으로 흐리게 나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한 부분만 완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저번에 얘기해 드렸죠. 입술에 그 사람의 특징이 가장 많은 거여서 제가 꼭 입술부터 그리고 코, 눈, 이 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입술, 이 표현 천천히 각으로 해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코의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대부분 눈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눈부터 하는 것보다 입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더 정확성이 있더라고요. 인물은 아주 작은 차이로 느낌이 바뀌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가 점차점차 커지거든요. 그래서 입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정확한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코끝선에서 눈 시작점 이거 꼭 체크하시면서 하시고요. 눈 코끝선에서 눈 시작점. 네. 눈썹은 결 방향대로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색이나 선을 써줄 때에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대로 써주세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하죠. 귀의 위치는 눈썹과 코 사이, 눈썹과 코 사이에 귀의 위치를 정해주고요. 각으로 모자도 네, 잡아주세요. 네, 모자의 형태. 목.
대략 분위기가 나왔죠. 이렇게 대략 분위기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더 정확하게 형태를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다시 입부터 완성을 하는데요. 입술 가운데 그리고 입술 끝에 양 끝 지점을 체크해 주세요. 지금 하나씩 끊어서 제가 각으로 잡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해보시고요. 하실 때 잘 안 되면 부분 그려보세요. 입만 따로 연습해 보시고요. 코도 따로 연습해 보시고요. 그렇게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또 종이에 다시 한번 그려 보시고요. 그림은 많이 그리는 만큼 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잘 안 나온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림은 누구나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코 보이셨죠? 입술 한 다음에 코의 밑부분, 얼굴에서 가장 튀어나온 곳이 코예요. 코가 옆모습을 보면 코가 가장 튀어나왔기 때문에 코에서 명암을 주셔야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눈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눈 3등분 내는 거요. 하나, 둘, 셋, 3등분을 내셔서 형태를 대략 크기를 잡아 주시고요. 가운데 눈동자 부분을 이렇게 각을 잡아 주세요. 인물을 관찰하다 보면 눈으로 계속 형태를 크기를 재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의 그 눈의 크기라든가 눈으로 계속 관찰을 하세요. 손은 머릿속의 생각을 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기억력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그러시면 그림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얼굴도 제가 지금 각으로 해서 끊어서 잡죠. 지금 제가 얼굴을 잡을 때 진하게 각을 넣어주는 부분은 뼈가 있는 부분에서 잡아줘요. 얼굴에 뼈와 살이 가장 맞붙은 지점이 광대뼈 있는 부분에 좀 진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턱선 그런데 해주세요. 모자의 형태도 대략 각으로 해서 끊어서 잡아주세요. 네, 끊어서 한 번에 쭉 긋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각으로 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목도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대략 처음에 아주 흐리게 대략의 틀을 한번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하게 해서 형태를 잡아줬어요. 모자도 진하게 색연필 부러진 걸로 면적으로 해서 색을 칠해주세요. 네, 이렇게 칠해주시고 이 색연필에 밝고 어두움의 색 단계를 내서 명암을 주는 거예요. 밝은 색, 중간색, 더 진한 색 이렇게 한 5단계까지의 색을 만들어서
흑백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색의 명암을 넣어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자세하게 또 넣어주시고요. 입술 양 끝점, 입술도 결 방향대로 해서 입술을 색을 채워주시고요. 제가 그리는 손놀림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어떻게 그렸는지 제 손 동작을 한번 보시면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는 서양화를 전공했는데요. 제가 한때는 조각을 했었어요. 조각을 할 때 저는 선생님의 그 손 놀림만 봤어요. 손으로 어떻게 터치를 하는지,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 석고상을 똑같이 찰흙을 붙여서 만드는지를 확인했다면 저는 선생님의 손 놀림, 흙을 어떻게 붙이는지만 봤어요. 제가 조각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선생님의 손 모양만 보자. 선생님의 손놀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굉장히 관찰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손의 힘을 어디다 두는지, 연필을 뒤에 잡았을 때, 앞에 잡았을 때, 색이 다 달라요. 그런 것도 힘의 균형 때문에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인물을 대략 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인물로 캐리커처를 그릴 거예요. 저는 캐리커처를 이 사람의 웃는 얼굴에서 입을 강조할 건데요. 캐리커처는 제가 앞 시간에 설명했듯이 얼굴에 재미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캐리커처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입에 가장 큰 특징이 있으면 입을 강조하고요. 코가 특징이 있으면 코를 강조해요. 그래서 캐리커처는 다양한 많은 캐리커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사람의 웃는 입을 강조해서 그려볼 건데요. 다른 사람은 코도 강조할 수 있고요. 눈도 강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남자 드로잉한 그림을 입을 강조할 건데 이걸 강조해 보시고 따라서 그려 보시고요. 코도 강조해서 그려 보시고 해 보세요. 코를 강조할 때는 입을 작게 하면 되고요. 눈을 강조할 때는 눈을 크게 하고 다른 부분을 작게 해 보세요. 그래서 재미있는 캐리커처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행사로 얼굴 드로잉 하는 행사를 제가 많이 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캐리커처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얼굴 인물 드로잉은 좋아하시는데요. 캐리커처는 재미있게 우스꽝스럽게 그리다 보니까 그게 좀 싫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웃는 입을 강조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더 웃기게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많이 해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길 거예요. 제가 지금 눈과 눈 사이를 멀게 일부러 그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주변에 좀 동안인 친구들이 계시죠. 어려 보이는. 같은 나이인데 저 친구는 나이가 많이 어려 보여. 이런 친구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면 코가 짧다든지 아니면 눈과 눈 사이가 멀어요. 그러면 동안의 얼굴이 있고요. 눈과 눈 사이가 좁아지고 코가 길어지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은 동안의 얼굴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인지 그것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일부러 입은 크게 강조하고 코는 작게 눈과 눈 사이는 멀게 이렇게 그려서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체크했어요. 대략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략 명암을 어느 정도 스케치가 됐으면 명암을 주세요. 이렇게 대략 나는 이렇게 형태를 만들 거야.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입부터 먼저 더 자세하게 형태를 잡아주세요. 제가 좀 전에 드로잉 할 때도 전체적으로 그려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입을 먼저 강조해 주시고요. 밑입술 재미있게 그리려면 이 이에서 똑바로 내리 긋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투시처럼 넓었다 좁아지게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재미있게 효과가 나더라고요. 아랫입술도 이렇게 명암을 주시고요. 입만 봐도 재밌지 않으세요? 그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잘 안 된다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그림은 한 만큼 나오니까 많이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시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시면 기억력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 머리와 손을 같이 쓰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지니까요. 두뇌 발달을 위해서 계속 따라서 그려보세요. 눈 처음부터 진하게 하면 고치기가 힘든데요. 처음에 흐리게 하고 이렇게 진하게 체크하면서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눈의 양옆에 명암을 주시면 눈이 들어가고 코는 튀어나오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눈썹은 결 방향대로 잡아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끊는지 얼굴 형태에 잡아주시고요. 대략의 형태 제가 어디를 강조하는지 보세요. 얼굴 형태에서도 강약을 주죠. 선을 하나로 할 때에도
그 외곽선에서도 밀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강으로만 그린 것과 강약을 쓰면 그림이 굉장히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네, 이제 얼굴의 형태가 대략 됐고요. 머리에 모자를 네, 이렇게 큰 색연필 부러진 걸로 해서 모자를 한 번에 칠할 거예요. 네, 이렇게 칠해 보시고 그림은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네, 모자 형태 또 더 그려보시고요. 모자의 외곽선, 전체적인 색깔, 명암을 넣어서 전체적인 그림의 완성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림은 뒤에서 봐야 된다는 거. 앞에서만 보면 잘 몰라요. 꼭 뒤에다 앞에 놓고 뒤에 서서 지금 그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지금 드로잉과 캐리커처 느낌의 차이를 아시겠죠? 드로잉이 더 좋으세요? 캐리커처 한 게 더 좋으세요?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